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6월 고1 정부연합학력평가 통합사회 해설을 맡은 김민선입니다. 이 강의를 클릭한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니? 너무 기특합니다. 정말 우쭈쭈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동안 모의고사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경기도 지역을 포함한 몇몇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오늘 치른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생애 최초의 모의고사였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오늘 치른 모의고사가 두 번째 모의고사였을 텐데요. 어찌 되었든 오늘 아침 일찍 등교해서 오후 4시 훌쩍 넘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문제 푸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가 어찌 되었든 오늘도 정말 잘 해냈어요. 이 하루를 온전히 견뎌낸 것만으로도요, 정말 잘 해낸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갔다가 우연히 선생님 학교 급식실에 걸려있는 이 문구를 보고 또 마음에 와닿아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문구를 볼게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대추가 정말 예쁘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죠. 이렇게 정말 잘 붉어지기 위해서는요, 태풍, 이 모진 바람도 다 견뎌내야 되고요. 천둥, 벼락, 번개 다 이겨내서 그 결과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익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라는 것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처음으로 이런 모의고사와 같은 고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진짜 하기 싫고 너무 어렵고 이런 과정들을 다 온전히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진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모의고사 경험이요, 여러분들의 꿈을 담은 소중한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양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오늘 시험 한마디. 첫 번째로는 찐 통합사회 시험이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만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른 지역 친구들도 있었고요. 오늘 모의고사가 두 번째 모의고사였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치른 모의고사의 경우에는요, 통합사회 시험 범위가 중학생 때 배운 내용 이 시험 범위였었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새롭게 배우는 사회 과목인 통합사회와 관련된 시험으로는요, 이번 시험이 진짜 찐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찐 통합사회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필적 확인 문구 쓰셨죠? 필적 확인 문구가 뭐였죠? 너의 값진 말들로 희망을 노래하라, 이런 문구였잖아. 근데 이번 통합사회 시험을 선생님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통합사회 시험이었다. 이 말은요, 쉬웠다. 그리고 정말 풀만했다 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통합사회 시험 오늘 망했는데요. 점수가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통합사회 시험 문제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문항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통합사회 시험을 치르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거 사회 시험 풀만한데, 해볼만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치른 시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냐 하면요, 일단 대단원 1, 2, 3단원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대단원 4단원, 즉 인권보장과 헌법 중에서 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학교마다 통합사회 진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이제 4, 5단원이고 지난 중간고사 때 1, 2, 3단원을 시험을 치렀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학교마다 정말 단원, 이 진도 나가는 단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치른 친구들 중에 이 앞단원을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중간고사로 통합사회 시험을 보지 않아서 이번 기말고사에 이 앞단원들이 전부 포함되는 학교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 앞에 단원들을 이미 중간고사 때 치르고 4단원부터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되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진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시험 범위는 4-1단원까지였고요. 출제 비중을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단원 같은 경우에는 4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2단원에서 좀 많이 출제됐죠. 특히 어느 부분에서? 바로 이 1,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부분에서 무려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다양한 기후지역에 살아가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생활 모습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느냐 를 묻는 문제들이 몇 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 경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도 등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2-1단원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외에도 3단원에서 이제 산업화와 도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묻는 문제, 그리고 정보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또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3-3단원에서는 반드시 내신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쌤이 다 이따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파트에서는요. 소단원 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까지만 반영이 됐죠. 여기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굉장히 주옥 같은,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지금 학교 선생님이죠. 그렇죠? 선생님이라면 내신 시험에 이거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문제들이 이번에 통합사회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통합사회 시험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꿀팁들도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여겨볼 문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오답률 이런 걸 가지고 골랐다기보다는요. 진짜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좋은 문제야. 그리고 내신 시험에서도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실 수 있는 문제들이야 라는 것 위주로 선생님이 골라와 봤습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에 출제되기라는 조금은 이제 그 가능성이 낮아지긴 하지만 눈여겨볼 문항 한 개에 대해서도 또 선생님이 별도로 소개를 할게요. 우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도와 그리고 주어진 기후 특성을 통해서 이곳이 열대 고산 기후 지역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드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7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4-1단원에서 인권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확대되어 가는지 그 과정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인권들도 배웠을 텐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요. 역시 지도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죠? 이 지도에서 제시된 특징에 알맞은 기후지역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기후지역에서 어떠한 의식주 생활이 나타나는지를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인권의 발전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특히 인권 관련된 문서들도 배웠을 거예요. 뭐 여러 인권 선언문 이런 거 배웠죠. 그 문서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15번에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신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도표, 그래프들이 출제가 됐어요. 이 제시된 도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시화, 산업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17번에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신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인권 의식과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항을요, 왜 눈여겨볼 문항이라고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혹은 3학년 때 탐구 과목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탐구 과목들 중에 사회 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요,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왜냐하면 이 자료 분석형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 사회문화 과목에 출제가 되는데 그 문항만큼 어려운 건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탐구 과목에서 등장하게 될 그런 자료 분석형 문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해서 선생님이 20번을 눈여겨볼 문항으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굉장히 이 문항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그널 확인해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치른 진짜 찐 통합사회 시험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통합사회라는 새로운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통합사회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 건지, 혹시 내가 통합사회의 중요한 주제들을 놓치고 곁다리 부분만을 내가 파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이번 시험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에 오늘 통합사회 시험 범위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아주 좋습니다. 내신 시험에 출제될 예상 문제들의 힌트를 막 마구마구 던져주는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통합사회 모의고사에서 다뤄진 이 주제들은요, 당연히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즉 내신 시험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러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지도, 도표, 그래프들이 등장했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는 걸 느끼셨을 거고요. 4번에 제시문 속의 단서, 놓치기 없기라고 선생님이 적었죠.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제시문에 굉장히 곳곳에 단서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만 제대로 잘 읽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따가 해설 강의에서 이 단서들도 놓치지 않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통합사회 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기본 개념들, 그리고 필수 주제들을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걸 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연결짓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도를 해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욱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 시그널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 통합사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공부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시의 일부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치르고 나서 아마도 너 몇 점 맞았니? 뭐 이러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점수도 비교해보고 저 친구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좌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여러분들 그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9월에 선생님이랑 다시 또 만날 때는요, 6월에 여러분보다 더 좋아지고 6월에 여러분들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즉 6월보다 더 한 뼘 더 성장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쌤이 9월에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같이 해설 강의 들으러 가보셔야겠죠.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